네, 제2 발표 선언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권영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권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꾸준히 학회에 오긴 왔었는데도 이렇게 또 학회를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고 상당히 새로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사항은 선언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단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선박직원법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주제가 바뀌면서 선언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언법제의 주요한 사항은 또 선언법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소속된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작년 2021년에 선언법제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셨던 우리 두현욱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선언의 안전보건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과 우리 이재현 노무사께서 발표하셨던 선언법과 노동관계 법령 주요 쟁점, 그리고 진호연 박사께서 하셨던 선언법령 전면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성, 그리고 제가 발표한 선언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면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을 재구성하여 발표하게 되었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선언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현황입니다. 일단 선언 법령은 법률로 제정되어서 시행된 형식적 의미의 선언 관련 법률은 선언법과 선박직원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선언법은 해양 노동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데요. 즉 근로자로서 선언에 관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선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관계 및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선언보호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언법은 선언 노동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언의 근로를 제공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선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립된 선박에서 생활을 하고 화재, 침몰, 자초, 충돌 등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선박 동요, 기관의 진동 소음, 선해 추락, 낙하물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협소한 거주 공간이 주는 위험성, 그리고 한 배 단위의 근로계약, 공휴일 관계없이 언제라도 직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불연속적인 생활, 그리고 힘든 작업 환경이 선언 노동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선언법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언법은 헌법 제32조에서 나오는 국민의 근로의 권리, 국가의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노력 의무,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국민의 근로의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의무, 여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 등을 규정해서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선언의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선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언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인 선박이 가지는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육상에서 고립된 선박 내의 근로의 결과가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어 선내 질서를 유지를 위한 선장의 공법상의 권한인 지휘명령권, 해양경찰권을 부여하고 근로 제공의 방법에 관하여도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이 좀 이 영상이 조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박직원법은 국제회사기구의 1978년 선언의 교육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STCW 협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선박 직원이 아닌 선원의, 즉 부원을 얘기합니다. 선원의 교육훈련 및 승무 자격 사항은 선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선원뿐만 아니라 선박 직원에 대한 사항도 해당이 되는데, 선박 직원에는 승무 자격에 관한 사항이 없고 선원법에 승무 자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선언법의 성격과 지위입니다. 선언법의 성격은 일단 선언법 제1조에서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선언 근로관계를 정한과 더불어 선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을 위한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 선내 질서 유지에서 노동법에서 볼 수 없는 해양교통안전법 측면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해상교통안전법 측면은 선박은 육상에서 떨어져 운항하기 때문에 선박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사회 공공의 질서인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의 공법상의 권한인 지휘명령권을 부여하고 선원에게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선장에게 명령, 징계, 강제 권한 등 해양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조건, 재해보상 및 안전위생 등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양노동보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법의 제4장 이하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육상에서 고립된 선박 내 근로의 결과가 선박의 안전과 직결하여 근로 제공 방법에 관하여도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영역 외에 인적 자원 관리 및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법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외 선원의 안전위생과 무관한 규정, 선장의 항해 성취, 전환 선박의 구조, 수장 및 유류품의 처리, 재외국민의 송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언법의 성격은 노동법적 성격과 규제법적 성격을 모두 가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법의 지위입니다. 선언법 제2조 1호는 선원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언법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부분이 1984년에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언법 제5조 1항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선언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선언의 근로의 관계에 관하여는 선언법을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노동법 측면의 법률과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로 쭉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언법령은 선언법과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로 두고 있고요.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동상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되나 쟁의행위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은 선언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선언법 116조에서 118조가 적용이 되고, 한국해양수산연수법 등의 우선 적용되고, 그래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선박안전법 적용사업, 어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선언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선언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부학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언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법 6조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특별법인 선언법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따라서 우선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법령이 있는데, 선언에 대한 법령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선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용 또는 준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언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이 부분은 주로 선내 안전에 관한 사항 중 선장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는 선내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4장 선언 근로 계약에 대한 부분에는 실업수당, 송환, 공인, 선언 수첩 및 선언 신분 증명서 등 근로기준법에 없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장 임금에는 선언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 정원에는 선언의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장 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선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에는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FLC 협약에 대해서 신설된 사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9장 소년 선언과 여성 선언에 대한 부분은 미성년자의 사용 제한, 야간 작업 금지, 여성 선언을 위한 생리 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재해보상에는 선언의 각종 재해 시 보상의 종류와 범위, 선언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분쟁 시 해양항만관청과 선언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규정과 선언의 복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장 취업규칙에는 선언의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및 신고, 취업규칙의 감독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3장 감독에는 선언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의 의무에 관한 사항,
외국 선박에 대한 점검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장은 MLC 협약에 따른 회사노동 적합증서와 회사노동 적합선언서에 대한 부분을 제도로 두고 있고요. 제15장에는 선언복지고용센터, 제16장 보칙, 제17장에는 행정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법령의 구성과 요소에 대한 성격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언을 규제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성격별로 좀 부구분을 해보면, 일단 해양교통법에 대한 부분은 규제법적 부분입니다. 선장의 직무와 관한 선내 질서 유지, 그리고 선언의 노동 상권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해양노동법에 대한 부분은 선언 근로관계,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조건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언 해양노동법에는 재해보상제도를 두고 있어서 해외취업선의 재해보상, 그 다음에 어선안의 재해보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언정책,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따로 분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언정책, 직업안정, 교육훈련, 그리고 한국선언복지고용센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행정처분, 선언근로감독관, 감독기관에 대한 이런 감독사항과 항만국 통제, 그리고 회사노동 적합증서와 선언서, 그리고 벌칙에 대한 사항들로 선언법령의 어떤 성격별로 4가지 사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입니다. 선언법과 근로기준법에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명시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없더라도 선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근로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또는 준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중 근로기준법상 휴게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선언근로의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CW 협약에 대한 교육훈련 및 승무 자격사항이 선언법과 선박직원법에 혼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언법은 제64조 작용요건을 갖춘 선언의 승무, 제116조 선언의 교육훈련에서 선언의 자격 및 교육훈련 요건에 따른 승무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과 대상, 그리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CW 협약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선언법과 선박직원법을 병행하여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당직부원, 유능부원, 위험화물 적재선박, 가스연료추진선박, 구명정 고속구조정 조종사 등 선언과 관련한 교육훈련 사항은 선언법과 선박직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승무자격사항은 선언법에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의 시행과 운용에 혼선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예를 좀 들면 2018년 7월 1일에 STCW 협약 코드 제1의 11조 증명서의 갱신 사항에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과 사관들의 전문적 해기 능력이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명확하게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증명서의 정의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유효한 문서이므로 상기 극지운항 선박에 대한 증명서는 주관청에서 선언법에 의해 승무하도록 인정되어 발급하는 승무 자격을 말합니다. 현재 이 사항은 개정이 늦어져서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임사스에 관련해서 국제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선언법과 선박직업법에 대한
그 사항들을 식별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됐다는 것이 식별되어서 현재 이 사항은 선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입법 예고 중입니다. 하지만 STCW 협약을 국내 수용해서 국지 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 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승무 자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좀 협약에 대한 수용 방향이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보이고 있습니다. 선내 안전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부재합니다. 헌법 제36조 제4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를 받는 거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선언법 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MLC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선언법 제78조 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9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신설하였는데요. 현재 이 신설된 사항에 MLC 협약에서 있는 선언 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 및 조치 19개 분야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1호 라목은 선박 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내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은 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HSWA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요. 하위 법령의 형태로서 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는 상선 및 어선 관련 규칙이 회사 연안 경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회사 직종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선언법을 총 1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장 제81조에서 안전위생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 노동 안전위생 규칙을 총 96개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MLC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선언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명시되지 않은 19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법은 선내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나 선언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선언의 안전보건은 주로 선언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각 국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언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본법과는 명시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세부적인 이익을 위한 규칙 또는 기준 등을 행정관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입니다. 선언법령의 입법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분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규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선내 질서, 노동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언 근로관계 근로조건, 재해보상 및 MLC 협약, 인적 자원 관리 및 고용 안전에 관한 복지 및 직업 안전, 그리고 STCW 협약에 따른 선언의 교육 훈련 및 승무 자격 사항. 이를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의 감독, 항만구 통제, MLC 협약, 벌칙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입법 목적의 성격에 맞게끔 분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실효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 분법화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분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또는 준용 문제는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언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거나, 두 번째, 근로기준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5조 제1항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선언법에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가 더 선언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MLC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STCW 협약 교육훈련 및 승무 자격에 관련 선언법령 혼재 문제는 이런 선언법의 교육훈련 및 승무 자격 관련 사항을 선박지원법하고 합법해서 법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합법 시에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내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부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 법의 일부를 적용 제한하고 있어서 선언의 안전보건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로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의 안전보건은 선언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MLC 협약의 선언 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선언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선언법에서 분리하는 입법 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법의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과 선박직원법에 대한 부분의 합법화하는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제시하는 선언법령의 분법 및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선언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내 질서의 유지, 선언의 노동상권, 그리고 이를 실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항만국 통제에 대한 부분이 이 법률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선언법은 규제법적 성격보다는 노동법적 성격인 부분으로 특화해서 선언 근로관계, 근로조건, 그리고 재해보상, MLC 협약, 그리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그리고 이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언 근로감독관, 회사 노동 적합 증서와 선언서 등을 포함해서 선언법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언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법률에는 선언의 교육훈련 승무자격, 그리고 교육훈련의 위탁 및 경비, 선언의 자격과 면허, 지정교육기관 기준, 회기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이 법률에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언 복지 및 직업 안정에 관한 법률로 선언 정책, 선언의 직업 안정, 선언 공급 사업의 금지, 선언 관리 사업, 한국 선언 복지 고용센터에 대한 부분을 둬서 총 선언 법령에 대한 부분을 이런 4가지에 대한 법률로 분리하여 분법 합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선언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권영태 교수